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0.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부터 여기서 흔들어주나 싶더니만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자, 그러면서 오후장에 들면서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데 넥스트레이드 시간에도 추가적으로 급락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음이 심란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구간은 조심해서 나쁠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이렇게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극히 줄여졌었던 오늘 하루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무섭게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며칠간의 흐름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없었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 8조 정도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무엇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내일 오전에 우리가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부터 바로 접해 볼 수가 있으면서,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러면서 바로 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내용의 이슈까지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우리가 많이 고려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굉장히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지 못한 상황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SK하이닉스 지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종목인지 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내서 한번 이 시기 이겨내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 힘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지금 패턴 자체가 조금 좋지 못한 상황으로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오후장에 이렇게 급락이 발생됐으면 안 되는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번 왼쪽 어깨 만들어 내봐 놓고 지금 머리통을 살짝 경신을 해준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나오고 있는 바로 이 헤드앤숄더 패턴상으로 지금 분봉 흐름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의 종가가 아무래도 강력한 저항선으로 좀 작용했었구나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당면한 내용의 이슈로는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관련한 내용의 이슈를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 주주님들 간만에 큰 거 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의 이슈를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쭉 내려서 보시면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빠르게 다뤄봐 드릴 건데, 먼저 총이익률 추가 확대 여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는 바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와 서버용 D램 등 메모리와 부품 가격 상승으로 내년 초에 출하되는 AI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한다라고 고객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총이익률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계속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주목해볼 첫 번째 포인트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고, 다음으로는 중국 정부의 H200 AI 칩 수입 허용이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국 정부가 AI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H200 반입 규정을 완화한 만큼 엔비디아가 이를 향후 매출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진 포인트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 입을 통해서 내년 이후에 AI 설비 투자 카펙스 수요가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내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앞전에 만들어 내봐줬었던 차트 같은 경우에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폭등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슈스키즈 무서운 패닉 바잉의 상태로까지 치달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지 못해주고 예상한 만큼의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패닉 셀도 연출될 수가 있는 현재 자리의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것 없는 구간이다라고 같이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점을 낮춰주는 형태로 이 수렴이 진행되고 있었던 바로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변동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프리마켓에서 0.2%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큰 변동성을 만들어 내봐주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가 이 위에서 내려
내려오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을 잘 마감을 해줄 수 있을지가 우리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지금 지지가 연출될 수 있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요. 자, 얼마 전부터 계속 짚어봐드렸었던 내용의 이슈 중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됐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자사주 소각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던 만큼 이 금산법 개정 관련한 내용의 이슈는 분명히 터질 수가 있다라고 이전부터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짚어봐 드려서죠. 자, 우리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화재랑 삼성생명 쪽에서 들고 있는 지분율 합치면은 10%가 되기 때문에 금산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보통주의 상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부분 만약에 개정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엄청난 상승 트리거로 적용할 수가 있는 이유가, 자, 앞전부터 보시다시피 작년 10월경부터 이 대통령 AI 투자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 이미 작년 10월에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이슈 하나의 시나리오로 짚어봐 드렸었고, 금산분리를 하는 것이 옳다,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상승 트리거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짚어봐 드렸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내용의 이슈가 부각될 수가 있다고 하면 지금 SK 하이닉스를 무섭게 공매도를 쳐놨었던 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쇼스퀴즈가 미친듯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자체가, 자, 이 SK 하이닉스 보시다시피 공매도가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됐던 상황에서 정말로 무섭게 단 몇 거래일 만에 8천억 가까이까지 증가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공매도를 쳐놓고 있었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관련한 내용의 이슈,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금산분리법 관련한 내용의 이슈까지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왜 그러냐면 앞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바로 이런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이렇게 쏟아져 나왔었던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갑자기 급락이 연출됐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유야무야 되자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 줄 때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패닉 바잉이 일어났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산분리법 관련해서 완화하는 것이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땐 지금 공매도로 주가를 무섭게 짓누르고 있었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패닉 바잉이 일어나면서 미친 듯이 쇼스퀴즈가 터져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차트 패턴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안 좋게만 보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60선을 터치를 해주면서 수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과거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코프로 어떤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에코프로가 한번 쌍봉을 찍어주면서 주가를 무너뜨린 이후로 60선에서는 지지가 연출되고 20선에서는 저항이 연출되면서 야금야금 20선에 갖다 붙여놓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 이후로 에코프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렇게 장대 항봉이 터져 나오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구간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지금 이 모습, 딱 이 모습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한번 일단 기억을 해 주시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런 구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60선에 바짝 갖다 붙여주면서 아래쪽 이동평균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도 무섭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으면서, 만약에 어닝 쇼크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급락도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는 그런 차트의 현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지지 저항을 받아줄 수 있는지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바탕으로 다뤄봐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내용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코스피 쪽에서 약 1000억 정도의 현물 매수를 진행해주면서,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1조 가까이 쓸어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콜옵션은 소량 매도하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해주면서 이렇게 300억 가까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방 리스크에 대한 해칭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포지션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었던 선물 포지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저항을 받아줄 수 있으면서 어디서는 지지가 연출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이 등가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코스피 200 지수의 등가격 같은 경우에는 1070포인트에서 마감됐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코스피 지수로 우리가 환산해 보자면은 678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의 가격을 SK하이닉스의 정규장 종가인 168만 8천원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 꽤나 많은 물량이 걸려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냐면은 1100포인트에 2700개 가까이의 미결제 약정이 걸려 있었던 상황이고, 자, 우리가 그것을 코스피 지수로 환산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697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6976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바로 이 173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를 먼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으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다시피 1150포인트에 900개 가까이의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었던 만큼 T포인트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수로 환산해 봤을 때는 7293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SK하이닉스의 주가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요, 181만 4천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재수없는 소리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을지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050포인트에 1200개 가까이의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었던 상황.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수로 환산해 봤을 때는 6659라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고,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기준으로는 165만 6천원대의 가격대를 체크를 해봐드릴 수가 있으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데, 100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기준으로 155만 2천원대의 가격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더 진짜로 이 급락이 발생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95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950포인트에 보시다시피 풋옵션 쪽에서 1600개 가까이의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었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95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로 생각해 봤을 때는 6038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기준으로 149만 8천원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까지 체크를 좀 해봐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굉장히 줄여줬었던 하루지만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거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자, 내일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플러스 위클리 옵션 만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만들어 내봐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여러분들께 차트에서 한번 표시를 좀 해봐드리자면, 자, 일단 60분봉상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은 165만 6천원대의 가격대를 먼저 체크를 해봐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155만 2천원대 가격대와 그러면서 라운드 피겨 자리로 볼 수 있는 149만원대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봐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 단기적으로라도 빠르게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격대로 155만 2천원대의 가격대와 149만 8천원대의 가격대를 먼저 체크를 해봐드리면서 무섭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앞전에 있었던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이 바로 181만 4천원대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분봉상으로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 181만 4천원대의 가격대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이번 상승이 트리거가 되면서 숏스퀴즈가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아무렇지도 않게 돌파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강하게 깨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닿는다라고 해서 다짜고짜 매수라든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간에 닿을 때 외국인들은 과연 그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포지션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이 필수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체크를 좀 해봐드렸었지만은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그 구간에 닿는 구간에서 어떤 내용의 속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움직여 줬는지,
있는지, 또한 거기서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이 실질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외국인들은 포지션 전환이 일어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SK하이닉스의 하이닉스를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내일 변동성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깜짝 놀라서 같이 패닉셀에 동창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죠. 오히려 우리가 지지를 받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도 노려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패닉 바잉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덥석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엄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상승으로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정말로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봐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저리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대응 까딱 잘못했다가는 물리기 쉽상,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선 또 손절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현물을 사고 있는지, 그러면서 선물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면서 콜옵션, 풋옵션, 주식 선물,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시시각각으로 포지션이 변화하고 있는지, 나스닥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다 고려하면서 매매를 접근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혼자서 대응하시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하이닉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SK하이닉스를 긴 기간 동안에 쭉 끌고 오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위에다가 매물대를 엄청나게 쌓아줬었던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하더라도 변동성 장세를 만들어 내봐주면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고, 앞전부터 이런 부분을 먼저 캐치를 했었기 때문에 300만원 찍기 이전에 280만원 구간에서 300만원 찍으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영상에서 드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급락이 연출된 이후로는 아닙니다, 여기서 매도할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도 타점 잡아가 보시죠 라고 영상에서까지 다 말씀드렸었던 게 저 바로 트레이더 K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영상 뒤편에다가 이런 증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싹 다 남겨봐 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간이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가고 있었던 구간이다 라고 요약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분명해도 그런 구간이 연출이 됐었죠. 자,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바로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박스권 횡보 과정을 오랜 기간 동안에 가져가준 이후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점을 테스트해주면서 고점까지 테스트를 해주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 손 놓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실 겁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었던 삼성전자지만은, 자, 앞전에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는 분명해도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에 고점을 찍어놓고 나서 박스권 쳐주나 싶더니만 더 추가적인 낙폭이 있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나 싶더니만 또 추가적으로 밀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96,800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찍어놓고 나서 5만원대까지 밀렸었던 삼성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장세처럼 지금 박스권을 치나 싶더니만 갑자기 또 급락이 연출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반응하나 싶더니만 또 다시 한번 급락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대응을 이어나가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는 것을 지켜보면은 안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작정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장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차트 패턴 자체는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동평균선 지지를 일견 보면은 잘 받아줬었던 자리지만 언제든지 갑자기 이슈가 터져주면서 급락도 연출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이동평균선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으므로 다시 한번 미친듯이 상승 흐름도 보여줄 수가 있는 SK하이닉스지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거래일 동안에 매도를 진행하면서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매도를 진행하고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수급의 역전 현상도 일어났을 뿐더러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도 꽤나 많이 쌓여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리스크오프를 하면서 무섭게 네이키드 숏 전략이 발동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매도 세력이 이기든 아니면 공매도 세력이 지면서 갑작스럽게 숏 스퀴즈가 터지든 상관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핵심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대응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급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변화하는 수급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겨두셔야지만이 내일장부터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대응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뒤늦게 다 떨어지고 나서 이거 어떻게 대응하죠?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겨두셔야지만이 우리가 내일장부터 긴급하게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SK 하이닉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 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SK하이닉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SK하이닉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